안녕하십니까. 안사협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55강은요. 주회특례 제한법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여러가지 숨은 규정들 그런 거를 한번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3월 중순이 넘어가고요. 이제 곧 3월 말일까지 한 1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다들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고 회계감사에 완전 보고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동작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그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사들은 회계감사하면서 마지막 법인세 규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회특례 제한법상 여러 규정을 잘 보여야 되겠죠. 또 그렇지 않고 세무신고만 하는 사람들도 이 세법 규정에 대해서 특별히 조세감면을 할 때는 그 배후에 숨겨진 배제 조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그걸 잘 모르면 잘못하면 이제 했는데 조세감면 했는데 이게 적용 제외되는 규정인지는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고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이제 안세 제경 전환을 여기에 3월 20일자에 안 내지에 요 내용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찰칵해 보시고요. 오케이, 찰칵, 오케이.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시판에 썼는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주회특례 제한법이 보통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규정에 주회특례 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적용할 수가 없고 특히 중소기업은 어느 한두 개만 적용해도 최저한세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주회특례 제한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다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한계 세율에서 25%가 아니라 10몇 %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10% 내지 20%지만 그 최저한세율이 7%, 10%의 경우는 7%로 되어 있고 20%의 경우는 한 뭐 15%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적용해도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용 쉬운 거 이런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견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하기 쉬운 감면은 주회특례법 7조에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에요. 이것은 이제 세액의 10%부터 30%까지 특히 30%는 수도권 외의 소기업한테 적용할 것인데 이 소기업이면 대충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여기서 30%를 감면받으면 이제 7%가 되기 때문에 7%가 최저한세예요. 최저한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딴 걸. 그러나 또 중소기업에 적용된 여러 가지 다른 감면들, 뭐 7%가 아니라 10%나 20%밖에 안 받으면 아직도 10%의 여유가 있으니까 1%의 여유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게 6조에 있고 특허권 기술 비법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감면 12조,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감면 12조의 2가 있고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 외부로 이전할 때의 감면 31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가세 3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이 33조 2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세 감면도 조특법 제 128조의 4항에 보면 감면 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감면 배제되는 것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한테 도매나 소매나 개인 자영업자들은 현금 매출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 매출이 이제 투명하게 신고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면 이제 감면 배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준수해야 된다. 그러나 상기 1, 2에 대해서 일반적 제조 납품업체, 뭐 특정한 제조업체는 신용카드 감면 겸 안 해도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나 매입 매출로 끊어지니까 상관이 없고 또 수출기업들도 해외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소비자에게 도소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안 해도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용 배제 조건에 숨어 있는 128조 사항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 조세감면이 적용이 안 되는 배제의 경우를 보면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하면 이것은 사업용 계좌라는 것은 매출 매입이 전부 다 사업용 계좌로 신고를 하는 걸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조세 유탈이 가능성이 있다, 매출 누락 가능성이 있다에 가서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에 대한 신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현금 영수증 감면경으로 가입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제 이런 소매, 도소매나 개인 자영업자들은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둘 다가 되게 되는데, 이런 의무를 불행한 경우는 나중에 적용받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수식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조세감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확인해서 현금 영수증 가맹이 안 됐다든가, 신용카드 가맹이 안 됐다든가, 신용카드 가맹은 됐는데도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했다든가,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거래를 왕세를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는 이런 조세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적용 배제 조건이니까. 왜냐하면 이런 현금 매출 업종이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처청에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의심을 하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신고가 아닌 추계 신고나 세무서에 국세청의 결정 경정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등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제 설사 이런 중소기업 대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아예 추계나 나중에 기한을 신고할 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조세감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거된 거를 배제하거나 예외하거나 이런 제외하는 규정들을 보면 많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맨 뒷부분에 가면은 128조의 1, 2, 3, 4항이 다 그런 얘기고, 조세특례제한법 127조도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128조도 추계 배제, 119조가 양도감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제, 130조가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 내에 투자할 때의 배제, 또 132조가 최저한세 미달시 감면 배제 이런 게 있고, 142조가 사후의 관리, 143조 구분격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해당 쟁점의 그 배제 규정이 있는 걸 알고서 이거를 잘 뜯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이제 최저한세가 이제 7%에 걸렸는데 더 많이 받을 게 줄줄줄줄 있는데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제 이것을 적용받지 못하니까 이럴 때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2월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이 딱 한 가지 144조의 세액공제액에 최저한세에 걸려 있으면 나중에 다음 연도나 다음 연도 2월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살려주는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세특례 제한을 배제하는 그런 이제 숨어있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할 때도 이런 현금 영수증 가맹이 안 되거나 신용카드 가맹이 안 되거나 실제 신고가 아니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신용카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또 개인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고서는 아예 처음부터 적용 배제, 즉 적용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이미 모든 사업자의 그 사업용 계좌나 신용카드 가맹 여부가 다 전사 입력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감면되면 감면을 배제하는 거를 빨간 리스트가 딱 떠가지고 나중에 풍지가 돼서 그걸 뱉어내라고 하는 납부서가 안내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서 걸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